나이 먹고 목소리가 가늘어지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목소리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제가 부정선거 민영우 의원 선거국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4년을 했는데 제 1생이에요. 지금 내년이면 제가 만 80이 됩니다. 근데 내 일생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걸 쏟은 시간하고 이 내는 결과를 따지면 박사학위 논문 좋기 3개는 나옵니다. 석사학위를 따지면 수십 편이 나오는 그런 주제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정선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게 된 계기가 우리 권호영 변호사께서 한 분이 재판을 받는데 그분 재판에 증인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호영 변호사가 자꾸 증인 쓰라고 해서 제가 대법원 만약 민영우 의원 재판 마지막에 가서 참고인으로 발표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북구청장에는 한 2시간 정도 증인으로 가서 그 재판장, 선관위, 변호사, 그 다음에 권호영 변호사 해서 저희가 파워포인트 하면서 증인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 중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들여다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수학적인 해답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거 안 하게 된 동기는, 안 하려고 했던 동기는 하다 보니까 지치고요. 오빠들은 조직을 못 만들어요. 다 너무 잘못어요. 다 개인들이 너무 잘못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난 것 때문에 오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명 교수님 말씀보다 힘들고 노력보다는 저는 아버지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제일 끝에 한 말이 그 엘리엘리 나와 사모다. 하나님 나를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오시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제가 6부분입니다. 총선에 전체적으로 딱 보면 얼굴이 이렇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어쨌든 무슨 데이터든지요. 데이터가 딱 나오고 그 데이터의 특성이 딱 나옵니다. 그 특성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하수 관계가 있고요. 그런 수식으로 표현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학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많은 데이터에서 수학적인 수식을 찾아내고요. 그 수식을 공부하는 게 공학과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영 결과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수식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럼 이 불가능한 게 세 번째 가면 민낯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됩니까? 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 이 자료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 도경국 교수님하고 카프카가 많이 작성한 마지막에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안에 보면 도경국 교수님 자료 이게 작성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여기 오신 우리 허회석 선생님께서 우리 동창회 스승님 교수님 많이 참석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 이 시는 제가 이게 6.25 전쟁 시는 바로 지났을 거예요. 제가 52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요. 이 시가 어느 때인지 모르게 기회를 해서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지금도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건 나와 함께 일생을 동행한 시입니다. 한번 이렇게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시인가?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쫓아와요. 지금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렇지 좀 괜찮죠? 간단하면서. 이 경상도는 내기는 하나의 조개 껍데기 거리운 바다의 물결 소리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본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내기는 하나의 조그만 조개 껍데기 거리운 바다의 물결 소리요. 이런 게 평생 쫓아오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우리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 딱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어떤 집단의 통계자든지 특성치 X축을 놓고요. Y축을 확률 분포함수를 보면 이 정규분포에서 이런 분포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평균치 딱 놓고요. 예를 든다면 연수구에 단일 득표율을 가지고 연수구가 먼저 7개 선거구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다 17개의 그 선거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 50에서 55%, 50에서 60% 이렇게 쭉 간격을 나누고 그렇게 선거구 숫자가 얼마냐 그걸 그리면 이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놓고요. 평균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1시그마. 그리고 시그마는 여기 뭐 터진데요. 요 1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게 68.26%가 들어갑니다. 여기 68.26%가 있죠. 68.26%가. 그 다음에 1.96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9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치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사용합니다. 1.96시그마. 그리고 2시그마 하게 되면 95.56%. 2.58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99%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시그마 하면 99.74%. 이렇게 4조 그림을 딱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일 득표율 가지고 이거 그림을 쓸 때 선거구의 득표율이 들어갈 수 있는 99%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공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58%. 플러스 마이너스 2.58시그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집단의 표본 조사를 하게 돼 여기 들어간다. 이게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산국가나 사회국가나 민주국가나 어디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대부분 3.44시그마가 되면 100%입니다. 60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나. 흔들리 사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가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대수의 고축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면요. 여기가 단일 득표율이고 여기가 만약 선거구 득표율이다. 얘는 종로구다 그러면 뭐 창신동이다. 창신동의 득표율하고 여기는 종로구의 득표율이다. 그 차이가 99% 들어가는 존재하는 범위가 바로 요 식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요 안에 들어가 보면 NA가 있고 NB가 있죠. 그럼 NA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선거구 투표자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요 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갖고 제가 이제 가장 큰 거, 예를 들면 요 안의 값이 가장 크게 되는 거는 P가 0.5, Q가 0.5일 때입니다. 그걸 이제 가정에서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요. 표본의 크기가 예를 들면 유권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뭐냐면 종로구의 단일 득표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선거구의 득표율이 플러스 0.08% 마이너스 0.8% 사이. 예를 들면 5,000명이다 그러면요 0.03 아무리 크게야 0.3% 3% 정도 됩니다. 3.6%. 그냥 만이다 그러면 아무리 크게 2.7%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99%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5만 명이다 그러면요 단일 득표율하고 선거구 득표율은 1.1%보다 작아야 됩니다.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내가 그 당일 선거가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42%를 얻었다 그러면 선거구에서는 43%, 그 다음에 41%,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선거관리에서 발표하는 거는 만약 황교안 대표가 42%를 얻었다 그러면 32% 정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유권자의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 커가게 되면 자꾸 커가게 되면 단일 득표율하고 선거구 득표율이 같아진다.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를 하시고 이게 대수의 법칙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걸 또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또 더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다 당연히 대수의 법칙 뭐요?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 식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설명해보라면 설명 주사위갖고 설명하고 이제 뽑는 설명하면 이렇게 돼서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렇게 설명해요. 어쨌든 여기 보면 개수의 법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신문 이름은 고등학교 책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 저는 옛날 사람일 때 고등학교 책에서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지금은 배워요.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소식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총선도의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딱 가보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90 말하자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구나 이런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계에서 사용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평균값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 말하는 의미가 뭐냐. 얘네 100개를 했다 그러면 68개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만약 플러스 평균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 그러면 100개 중에서 95개가 딱 그 안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2.58 시그마 하면 100개 중에서 99개는 그 안에 그 동네 안에 들어간다. 그런 자, 그 다음 여기 가보면 조감도에서 분석해갖고요. 제가 여기 하나 딱 들여다보면 여기가 서울 지역 48개 선거구입니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 서초 가별이 어떤 선거구냐 그러면요. 단일 투표에서 국민의힘 득표율 빼기 민주당 득표율을 하면 49.8%였어요.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후보가 70%라 그러면요. 민주당은 한 20% 정도거든. 그러니까 단일 투표에서 국힘당 득표율 빼기 민주당 투표율 하면 49% 차이가 나고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구 전체 했는데도 가보면 여기가 49%를 한 50%를 이겼는데 여기는 37%도 못 이깁니다. 한 13% 차이가 나죠. 줄어듭니다. 그 차이가 한 13%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걸 가보면 강남병에서 요번에 47%입니다. 단일 득표율에서 차이가 47%. 여기 보면 선거구 조금 줄었죠. 33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감 42, 또 요거 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가봐요. 제가 가다 보면 단일 득표율에서 내가 여기 가보면 도봉갑에서 13%를 이겼어요. 국힘당 후보가. 그런데 가보면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강남갑에서 도봉갑에서 1.2%뿐이 안 이깁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영등포 어립니다. 단일에서 12%를 이겼는데 선관위가 발표하는 1.2% 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 딱 분석을 해보면 변곡점이 일어나는 수첩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내림차선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럼 12.4% 영등포 어린은 12.4%인데요. 단일 득표율은 12%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1.2% 진 걸로 해서 이 사람 떨어졌어요. 영등포 어린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100% 이기는 선거입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1.2%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면 양천갑 하면 12% 이겼는데 여기는 1.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요. 28번째 구로 가까이 되면 1% 이겼는데 몇 프로는 11%가 진 걸로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서울만 나타나느냐?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가봐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가보면 11% 이겼으면 이긴 걸로 나옵니다. 아까 당일 득표율 11% 이겼으면 선관위는 2.1% 이긴 걸로 나와요. 그런데 10% 이겼다 그래봐요. 그럼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변곡점이 나와요. 변곡점 한 11%에서 나와요. 여기 얘들 용인병은 좀 특이한 건데 쭉 가다 보면 19번째까지 가면은 이겼는데 19번째까지 여기 진 게 뭐냐 그러면 8, 90에서 7개는 선관위에서는 이긴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12개는 실질적으로 국힘당이 이겼는데 발표는 어떻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긴 걸로 나와요. 여기는 변곡점이 어떤 11%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가보면요. 여기 인천 지역, 예를 들면 인천 지역 가볼까요? 미추홀월. 혹시 윤석열 후보 특보 오셨나요? 안 오시죠? 온다고 그랬더니 안 오셨네요. 가보면 윤석열 후보는 엄청 간단하게 그랬어요. 9% 이겨가지고 0.8% 이긴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8.4% 이겼는데 4% 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원에는 이 사람이 확실히 이겼는데 떨어진 걸로 나와요. 여기도 변곡점이 얼마냐? 한 9%에서 변곡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뭐 강원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변곡점이 일어나는 게 한 12%에서 일어나고요. 경기는 한 10%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여기서 한 9% 정도에서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가보면, 지역마다 한 몇 프로 정도 딱 가게 되면, 이게 이겼는데도 지는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선거는 굉장히 의도된 선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속혀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내가 함수관계를 딱 갖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X축을 당일 투표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나고요. 국힘당의 득표율 뺀 겁니다. X축으로 놓고요. Y축은 선거구입니다.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그 다음에 국힘당 후보의 득표율을 빼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함수관계가 48개, 서울 지역에서 48개가 1차 함수관계로 쭉 나옵니다. 신기하죠? 국힘당은 1차 함수로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대각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가보면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건 나옵니다.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데 민주당은 타서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봐봐요. 여기 보면 서울 지역인 경우에 민주당은 13%를 줘도 잘 봐봐요. 예를 들면 10%다 봐봐요. 10% 내가 10%를 줬는데 선거리 발표는 한 2, 3% 이긴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5% 졌다. 아마 6%, 7% 이긴 걸로 발표가 돼요. 근데 이게 함수적으로 쫙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위적,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딱 변형이 딱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힘당을 가보면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서 13%보다가 13%보다 이긴 데는 이긴 걸로 나옵니다. 여기 축은 뭐냐 그러면 이쪽 위로 있는 점은 예를 들어 이렇게 걷을 때 위로 있는 점은 이긴 겁니다. 여기도 요 이기려는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국힘당의 경우에는 13%. 왜 13%가 당일 투표에서 이겼다? 그럼 이 사람이 이긴 걸로 발표가 됩니다. 당일 투표에서 12% 이겼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좌표평면에서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인데요. 당일 투표에서 이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졌는데 이긴 걸로 나오는 그게 17개입니다. 그게 어느 선거구냐 그러면 가보면요. 여기 보면 1사분면에서 민주당인 경우에 서울 지역에서는 20개는 확실히 이겼습니다. 근데 17개는요. 졌는데 이긴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개는 확실히 진 겁니다. 너무 많이 져갖고 13%보다 더 많이 져갖고 진 겁니다. 이게 좌표평면에 딱 그냥 나타나요. 1차 함수로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이제 국힘당의 경우에 가보면요. 확실히 이긴 거는 이게 13%보다 이긴 거는 11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진 건 20개입니다. 근데 17개는 어떻게 됐냐? 내가 이겼는데도 진 겁니다. 근데 서울 지역을 가보면 17개는 국힘당이 이겼는데 선거리 발표는 진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딱 보면 이게 함수관계로 그림이 쭉 나오면서 어디는 이겼는데도 졌고 이긴 게 이긴 진 거는 진 거 이렇게 딱 그림이 딱 나옵니다. 이거는 계획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그리로 돌아가보면요. 이 선관위에서 이 선거를 치를 때 어디다가 목적을 둔다 그러냐 크게 나옵니다. 보면은 22대 총선 결과가 21대 총선 결과가 유사하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기가 지금 선거구의 득표가 민주당의 경우 서울지역입니다. 13% 보다 더 작게 치면 그러니까 예를 12% 치면 이기는 걸로 해서 이 설계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이제 선거구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떤 추진 전략을 세웠냐 그러냐. 이거 한번 가보면 관내 사전투표를 볼까요?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 빼기 국힘당 득표율 그 다음 Y축을 관내 사전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빼기 국힘당 득표율을 하게 되면 아까는 선거구인이 13%였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8%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하고요. 관외로 가보면 이게 이렇게 절편이 뭐냐 그러면 34%. 그러니까 관외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32% 지더라도 이긴 걸로 발표해요. 그러니까 조작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개만 아니라 사전에 가보면 거소선거 있잖아요. 거소선거는 작습니다. 한 10% 정도 되고요. 근데 국외로 가보면 국외는 엄청 큽니다. 국외는 48, 예를 들면 45% 지더라도 민주당의 경우 48% 지더라도 이긴 걸로 발표가 있어요. 국외는 엄청 조작이 심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관내, 그다음에 거소선상, 국힘당 여기 조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 사람들 취재 전략을 써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관내에서는 어떤 조작을 했는가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이런 사람 이 관내는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 한번 제일 밑에 보게 되면요. 21대에는 민주당하고 여기 기타 후보입니다. 뭐 저기 야당 후보 보면 163석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힘당 89입니다. 그때는 아마 84가 됐는데 여기가 부소속에서 8강에 있다가 당선된 사람 합친 89회입니다. 근데 21회 가보면 163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힘당 91이 거의 맞았더라고요. 비슷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이 사람들은 조정했다 이런 걸 이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그럼 이게 그러면 서울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가보면 254개 선거구에 가보면 이게 당일입니다. 당일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 빼기 국힘당 득표율 그 다음에 Y축은 이쪽 Y축은 민주당 후보의 관내 득표율 빼기 국힘당이 관내 득표를 하면 민주당은 아까 같이 위쪽으로 대구선 위쪽으로 쭉 다운합니다. 한 20%에서 잘라집니다. 국힘당 가면 아래쪽으로 또 잘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와 똑같은 결과가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관은 외로 가볼까요? 관에도 똑같은 결과. 전국적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 이런 결과는 가볼까요? 선거구 가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 한두 개인데 한두 개 제가 다 같이 일어납니다. 이걸 평면에 딱 플라팅을 내보면 이런 결과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실제로 통계학에서 분석을 해서 국힘당 후보 몇 명이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는 몇 명이 당선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 분석을 통해서 가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거 보면요 선거구 득표율 국힘당 후보의 선거구 득표율 빼기 민주당 후보의 선거구 득표율이 99% 존재하는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건 당일 득표율 차이고요. 여기 당일 득표율 차이. 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그래서 요 값이 여기에 뭐냐 그러면요. 요걸 99% 신뢰 구간이라 놓습니다. 그래서 요걸 델타 P 99에서 요 신뢰 구간 길이라고 이거 딱 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값이 예를 들어서 국힘당 후보 당일 득표율 빼기 민주당 후보의 당일 득표율을 99% 신뢰 구간으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놓게 되면 이건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정도다. 요거는 99%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보다 크게 되면요 플러스 쪽으로 99%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면 99%보다 마이너스 쪽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나눴을 때 예를 들면 15가 나왔다. 그럼 99% 오차 범위를 15배 벗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국힘당 후보 중에서 당일에서는 이겼는데 선거구 발표에서 떨어지는 50개를 이제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이 0%버리다. 당일 득표율 차이에서 국힘당 후보 빼기 민주당 후보 하면 0.124%밖에 12.4%입니다.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이 0.0124%. 이게 나누게 되면은 11.07인데 11배 오차 범위 99% 오차 범위를 11배 벗어났다. 플러스 쪽으로. 이건 1000%가 뭐냐면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선관위 발표는 떨어졌어요. 통계는 1100% 이긴 겁니다. 국힘당이. 그래서 이걸 50개를 쭉 가보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17개 분석을 해가보면
제일 작게 이긴 데가 서울이고 구로갑인데 1.08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래도 믿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넘어가고요. 쭉 가고 쭉 갑니다. 가다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광주 올라가게 되면 이기긴 이겼는데 99% 오차범위 0.37. 요거는 재검을 해봐야 될 정도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만약 부정이 없으다면 재검을 해보고 확인해봐야 될 정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인천에서 동구 비추올구 하면 0.632. 여기다 한번 재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남동을 여기서 재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개를 딱 가게 되면 이거 50개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요. 그 분석하는 결과 하기 전에 이 4.10 선거가 얼마나 치열했는가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아까 99% 신뢰 구간 이거 해서 그 차이가 요걸 나눴을 때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는 거 보면요. 하나 선정해 볼게요. 경기 파구어리다. 요거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작게 이겼어요. 근데 국힘당도 하나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인천 남도 머리인데 국힘당이 이겼어요. 0.8%니까 조금 이겼어요. 근데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 14개입니다. 근데 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민주당은 10개나 돼요. 국힘당은 4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 선거가.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럼 50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50개 중에서 확실히 떨어졌다는 걸 민주당은 50개 중에서 선관위는 이게 똑같은데 50개 중에서 46개 확실히 떨어진 사람들이 이긴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4개는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총 50개입니다. 50개가 어떻게 되냐면 50개 선거구가 국힘당이 이겼는데 민주당이 이긴 걸로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을 가보면 내가 확실히 이겼는 건 46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게 확실히 이겼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거는 46개 떨어진 걸 나옵니다. 확인해가는 게 4개입니다. 그래서 총 50개는 어떻게 되느냐. 국힘당이 이겼는데 선관위는 발표는 국힘당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이긴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요. 자, 봐봐요. 총 선거구가 254개인데 선관위 발표는 163개가 이겼습니다. 근데 국힘당은 91예요. 여기는 기타 후보도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실질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확실히 이긴 거는 민주당은 102개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봐야 될 게 11개입니다. 근데 다 합치면 113이 됩니다. 국힘당은 확실히 이긴 게 137입니다. 그리고 확인해봐야 될 게 4개 선거구에서 이긴 게 141이 됩니다. 만약 여기다 비례를 딱 합치면요. 비례 15를 국힘당에다 합치면 156이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면 이번 4.10 선거에서 통계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국힘당은 155석에서 160석 사이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항상 판단 기준에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기준은 누구나 다 공인하는 기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인하는 기준은 뭐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통계학 책 이론. 이건 수십 년, 남길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진리에 해당하는 수식을 가지고 해석을 딱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해석을 갖고 하게 되면 그 해석은 경향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분석한 걸 보면 확실히 이론적인 기준, 전 세계 공인하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에 들어갑니다. 뭐 가장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갖고 해석을 해보면 국힘당은 이번에는 150석 이상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많게는 150, 5, 6석도 된다.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볼까요? 여기는 이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확률이나 통계의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4.10 선거는 도대체 어떤 선거였냐 이런 게 나옵니다. 가볼까요? 이걸 해석할 때도 이랬습니다. 항상 이 과학하는 사람들 보면 데이터가 쫙 흩어져 있죠. 그럼 거기서 질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데이터 집단이 되는지 특성치가 있고요. 이건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오고 함수 관계가 나오고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그 패턴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게 너무 랜덤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통계 집단이 딱 나오면요. 일단 우리가 보면 당일 투표가 있고 관내, 관외, 그다음 국외, 그다음 선거구 있기 때문에 각 후보별로 국힘당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은 어떠냐, 관내가 어떠냐, 관내, 그다음 기타 이런 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당일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 빼기 국힘당 후보의 득표율의 분포가 또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같은 후보입니다. 내가 국힘당 후보가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분포, 그 다음 관외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분포가 되는 그렇게 분석을 해 들어가야지 체계적인 패턴이 딱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패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갖고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면 당일 투표일 경우에 자 파란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해서 이렇게 쭉 이런 분포를 국힘당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를 보면 그래도 꽤 뭐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 내로 가봐요. 국힘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쫙 이동해갑니다. 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쫙 이동해가요. 관 외로 가보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더 일어나죠. 국외로 가봐요. 굉장히 이동이 심하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걸 딱 그다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거구에서는 이렇게 표가 이렇게 또 다시 분리가 돼서 일어나요. 이거 딱 보면 아 여기는 통계학적으로 일단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딱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처음에 딱 해봤는데 아 이게 표본이 하나 둘 셋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 표본 중에서 어떤 표본이 일단 안전한 표본이 이게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다 혼돈돼 있으면 그래도 가장 안전한 표본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표본을 찾아내는 게 보면 예를 들어 당일인 경우에요. 민주당 후보 득표율 빼기 국힘당 득표율을 하게 되면 당일인 경우에 민주당 20개가 타섭니다.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가 높아요. 당일 득표율이 국힘당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국힘당 후보의 득표율보다 낮은 게 28개입니다. 이게 총 48개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서울은 서로 경쟁이 비슷한 데입니다. 이걸 내가 확률 계산식에다 집어넣으면 0.05 꽤 높은 확률이 나옵니다. 이게 48개 선거구인데도 이 계산식은 어디냐면 고등학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넣게 되면 꽤 큽니다. 근데 관내를 가게 되면요. 민주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은 데가 43개나 늘어납니다. 그럼 5개는 집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억 6천만 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비율을 따지게 되면요. 당일 득표, 당일 투표되는 확률이 한 1천만 개가 높습니다. 관내보다 1천만 개 높아요. 관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1억 10억 배가 높아져요. 그다음 국외로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3,500억 배가 높아져요. 그럼 이 표본 중에 딱 보면 아 우리가 표본의 기본을 삼아야 되겠다는 게 당일 득표율이 당일 투표다는 걸 갖고 해석을 해 들어갈 때 그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뭐 부정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어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당일 득표율은 그래서 안전한 표본이구나. 확률값이 나와요. 확률값도 굉장히 높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놓고 아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면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이 X축은 당일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 빼기 국힘당 후보 득표율을 빼게 되면요. 이쪽에 가보면 28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지죠. 민주당이 이긴 거는 예를 들어 20개가 나옵니다. 이게 관내로 가게 되면 어떻게 국힘당은 10개, 11개뿐이 아니라 이게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관외로, 국외로 가보면 여기는 한 개뿐이 아닙니다. 국힘당이 이긴 데가 한 군데입니다. 오늘 서쪽 갑입니다. 그게 굉장히 득표율이 국힘당의 득표율이 높은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이긴 걸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99% 신뢰 구간 그 오차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해석을 하는 걸 가볼까요? 아, 여기 해석하는 게 안 나오나? 아, 여기는 그림이 이제 해석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기는 도대체 득표율 차이가 99% 오차범위에서 몇 배가 벗어나는가를 그려버리면, 이제, 막대 그림으로, 그냥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는요, 국힘당은 30배, 마이너스 쪽으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는 또 30배 플러스 쪽으로 벗어나요. 오차범위 99%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한 30배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국외 투표는 거의 50배씩, 마이너스 50배, 플러스 50배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하나, 재밌는 걸 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당일인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긴 게 20개 선거입니다. 국힘당이 28입니다. 그런데 관내로 가면 민주당이 44개 선거구에 이기고, 국힘은 5개입니다. 관외로 가면 45개, 2개 이깁니다. 근데 국외로 가면요, 47개가 민주당이 이겨요. 굉장히 그거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쪽 그림을 가보면, 아, 여기는 이제 퍼센트인데, 아, 이게 진짜 특이하게, 이게 당일에서 왜 28개나 이겼는데, 관내로 가면 국힘당 확 떨어지고, 민주당 확 올라가느냐. 이쪽 그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게 퍼센테이지입니다. 당일에서는 국힘당이 이긴 게 58%. 그런데 관내로 가면 10%, 관외로 가면 6%, 33%, 2%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러면 당일에서 이긴 사람이 관외, 국외, 선거구에서 이길 확률을 보게 되면,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민주당 경우에 당일에서 이기면 무조건 관외에서 100% 이깁니다. 그 다음에 관외에서 또 100% 이겨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도 100% 이겨요. 그 다음에 선거구에서 100% 이깁니다. 근데 국힘당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긴 게 거의 없어요. 17%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 또 가보면, 그러면 당이 떨어졌는데, 관외, 다른 데서 이기는 퍼센테이지를 민주당에서 보면요. 민주당에서 떨어진 28개 선거구에서 떨어졌는데, 관외로 가면 82% 이겨요. 그 다음에 관외로 가면 89%가 이겨요. 국외로 가면 96%. 그러니까 28개 중에서 예를 들어 96이면 27개가 국외로 가면 이긴다. 떨어지는데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국힘당을 보면요. 당일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져요. 관내 떨어지고, 관내도 떨어지고, 국외도 떨어지고, 선거에서 다 떨어져요. 근데 이런 선거 결과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건 현상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보면 아까 제가 했던 게, 자, 이 투표가 나오면 당일, 관내, 국외, 선거구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각각의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이렇게 쭉 그 분포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당일에서 민주당 후보 득표율 빼기 국힘당 후보 득표율이 어떤 분포가 있는 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를 딱 고정해요. 예를 들어 국힘당 후보다 그러면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뺐을 때 그 차이가 어떤 분포를 이루느냐. 관외에서 당일 빼면 어떤 분포를 이루는가를 부수한 표입니다. 보면 종로인 경우에는요.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빼면 15%가 높아요. 관내로 가면 당일 득표율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40% 올랐다 그러면 관내로 하면 55.7%가 나옵니다. 국힘당은 예를 들면 50% 얻었다면 14.4, 국힘당 가면 14.5, 15% 빼게 되면요. 국힘당이 45% 얻었다 그러면 선관위 발표하는 건 30%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관내인 경우에 쭉 가면 여기 2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다 터져나옵니다. 관외 마이너스 당일도 다 터져나옵니다. 국외도 다 터져나와요. 선거구도 다 터져나와요. 국힘당 보면 다 마이너스, 여기도 다 마이너스, 특이하죠? 또 가볼까요? 그 다음 나머지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럼 또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선거구가 48개인데 민주당인 경우에 관내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4448입니다. 이걸 확률 계산하게 되면요. 281조 분의 1입니다. 또 가볼까요? 관외로 가도 281조분의 1입니다. 여기 보면 거소선상은 좀 작아요. 국외로 가보면 또 281조분입니다. 그 선거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선거가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1.3672 곱하기 2의 168성분의 1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실 때 2의 54는 1.8형입니다. 딱 들어가보면 이런 수치가 관내 빼기 당일인 경우에 일어날 확률은 281조분의 1이에요. 아니, 그 수치는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국외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일어날 확률은 281조분의 1입니다. 이런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맞다고 발표하고 맞다고 재판을 합니다. 좀 가볼까요? 여기는 뭐 국힘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아까 마치 통계적으로 99% 오차범위를 몇 배 벗어나는가 이렇게 해보면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제가 이제 이게 결론을 뭐냐 그러면 2에서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99% 오차 범위에서 대강 30%가 플러스 쪽으로 벗어나는 게 플러스 쪽으로 조작된 게 민주당입니다. 대강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30배 정도 조작된 게 국힘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281조분의 1 정도 되는, 그게 통계하고 확률적으로 분석하면 선거 결과는 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게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업 책을 갖고 해석하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건 전 세계가 공인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만일인력 법칙과 같은 그런 법칙에 해당하는 수식, F는 만일성에서 곱하기 R제곱분의 MN이다. 같은 식입니다. 그걸 식을 사용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도대체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선거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 진짜 엉터리로 나오는가 이제 그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딱 보면요. 이 선거는 이 지루하면 좀 쉬었다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딱 들어보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자,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여기 위에 보면 관외 거소선상 두 개 있습니다. 요 첫째 보면 관내 득표율에서 사전 득표율을 뺐을 때 민주당은 48개 선거구에서 다 풀어서 나옵니다. 관내도 풀어서 나오죠. 거소선상은 조금 마이너스 나오면 5개입니다. 근데 국회 48개가 다 풀어서 나옵니다. 사전선거 전체, 관내 거소선상이 다 합친 것도 다 풀어서 나옵니다. 근데 국힘당을 가보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게 48 마이너스죠. 여기 48 마이너스죠. 그래도 또 신기한 게요. 관내인 경우에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국힘당만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 5개 선거구에 출마했는데 5개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또 가볼까요? 개혁신당 8개 선거구에서 나오면 8개 선거구 다 마이너스입니다. 진보당 마이너스, 하나 나오는데 마이너스입니다. 녹색정의당 5개 나오는데 마이너스입니다. 무소속 3개 나오는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느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요건 수학적인 메커니즘, 수식으로 딱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또 수학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기억하고,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이게 다 마이너스죠. 여기는 보면, 민주당은 플러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만 있느냐? 여기 그림이 있고요. 여기는 뭐 경기지역, 경기지역 똑같아요. 경기지역 봐요. 60개 중에서, 여기 들어가 보면 국힘당 60개 마이너스, 그 다음 새로미래 6개 마이너스, 13개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가볼까요? 관내, 거소선상, 국회에 가게 되면 민주당의 경우에 플러스 다 나오는데, 이거 거소선상은 제외하고요. 국힘당 봐요. 60개 마이너스, 하나 제하고 50개 마이너스, 60개 마이너스, 60개 마이너스 나오죠. 이런 선거 결과가 실제 아까 보면 확률 통계에서 불가능한 게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건 이거 경기인데요. 전국 다 있습니다만,
광주 가보면 광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또 전남도 비슷하게 나와요. 대구도 비슷하게 나오고 가보면 부산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왜 그러냐? 딱 맞는 게 확률 통계에서 불가능하던 거와 실질적 결과가 이게 선거 결과의 민낯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254개 선거구에서 서울이 48, 경기 60개, 출구가서 245개가 이거 보면 민주당이 출마 안 한 데 있습니다. 원래 254개인데 245개가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하기 때문에 다 파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은 254개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외를 가보면 244개가 마이너스 하나만 파서 나옵니다. 국힘당은 249개가 마이너스는 5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타는 좀 달라지죠. 이 기타가 달라지는 게 또 이것도 증명이 됩니다. 어쨌든 선거 결과는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건 이제 그림입니다. 민주당은 245개 다 플러스 나오고,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다 플러스 나오고,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관외에 가보면 244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 선거구 254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시내는 보면 48개 선거구인데요. 선거동이, 종로는 한 선거구에 종로는 17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얘는 용산인데 16개 선거동입니다. 연수 올라면 7개인가 8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그럼 선거동이 얼마나? 서울 시내 선거동이 425개가 있습니다. 그럼 425개에 대해서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하면요, 425개 모두 다 민주당은 플러스 나옵니다. 국힘당은 425개가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아무리 이건 군인 집단이라도 안 됩니다. 이건 학생 집단도 안 되고요. 이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북한은 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집단이든지 명체가 있는 집단에서 사건 이게 서울만 있냐 그러면 아닙니다. 경기 봐요. 559개 선거동이 있는데 여기서 599개 선거동이 관내 득표율 아니 당일 득표율 나오면 민주당은 다 풀었어요. 국힘당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들어가 보면요, 인천 강원 이런 게 있고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또 가보면 대구 경북도 그러고 조금은 차이는 아니지만 거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체가 이게 3,551개의 선거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후보는 이게 62개가만 플러스고요. 2개는 0이고 그 다음에 3,487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여기는 전체가 3,400개 중에서 3,347개가 다 플러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 100% 민주당은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100% 플러스입니다. 근데 국힘당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4.10의 선거구의 민낯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확률 통계적으로 이거 불가능하게 딱 나오면 그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걸 딱 놓고 이거 아마 가서 내일 저녁에 대법원에 가서 또 재판을 이거 갖다 내밀어도 그 사람들은 아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 이건 민낯이 이렇구나. 이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전투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념의 선거 결과가 일어나는 거 이제 요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루하면 이제 안 지루하면 또 할까요? 괜찮으면 낮에 나온 판단이요. 낮에 놀다 두 곳 나뭇잎에는 엄마 품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그 건국 전쟁이가 오면 노래가 세 개가 나와요.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반대로 나오고요. 고양이 봄 나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업, 옛날에 사업 동궁구해갖고 그 봄에 그 고양아기 그게 나와요. 근데 혹시 사람들 아세요? 소리 없이 온 눈발 사이로 소리 없이 오는 눈발 사이로 밤에 강하게서 가동 빛날 때 나는 멀리 성공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내 자만과 같은 내 맘에 가슴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빛날 적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글이 좀 좋아지네. 제가 강의하면 하도 지루하기 때문에 강의할 때 애들 보고 나와 시발표 꼭 시켜요. 그리고 중간에 노래도 많이 시켜요. 그럼 이제 강의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예. 괜찮은가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재밌는 결과라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저도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이거 뭐 제가 제 고백입니다. 제 배가 한쪽으로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앉아서 하다 보니까 한쪽 배가 이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인생 아니 나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아니 그러면 가보자 그랬더니 배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한 6시 좀 일어나서 저녁 11시 이때까지 그냥 방문 시간 말고 계속 앉아있어요. 근데 한쪽 배가 내가 좀 키가 작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배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자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귀한 걸 몰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는 황 대표 가는 것도 참 마땅치 않아. 와서 그거 하지 말고 끝까지 앉았어. 그 대장이 얘네 왜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느냐면 끝까지 합니다. 밤새서. 너 그 사람이 특징하다 안 하다 일을 그렇게 해야 어떻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난 가는 거 보고 별로 한참 나이가 잡히나 별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니 진짜 앉아서 밤새서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이게 뭐냐고 알아. 그래야 진짜로 안 돼요. 아무 껍데기만 알 거예요. 막 들으면 아마 섭섭할 텐데 진짜 껍데기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만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제 소망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젊습니다. 여기 맹 교수님이랑 저랑 비하면 아직 젊습니다. 이때는 밤을 새서 하는 그런 투지가 있어야 뭘 진리를 알게 되겠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그런 소망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요새도 일어나면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이 버립니다. 사회 얼마 살겠어요? 딱 80이 되면서 사회 한 10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버리는 걸 하고 이게 나머지는 뭘 할 거냐? 아니 이걸 버리고 내가 꼭 해야 될 거 하려고 그러다가 이 권오원 변호사 때문에 이부터 붙잡혀 들었어요. 이 한 사람 죽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또 해보자 그래서 왔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한 걸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사전 투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이걸 하려고 이렇게 투표용지를 하면 꼭 함성관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함성관계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함성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규명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통계적 공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서 그게 검증이 딱 되면 아, 이 메커니즘은 맞는 메커니즘이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사전투표 결론을 해요. 근데 여기 가보면 왜 당일하고 관내 그 다음에 관내가 같다는 게 이제 수학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처음에 딱 보면 아 이건 선거가 어떤 함수관계는 이게 뭐냐 뭐가 일어나를 딱 보려고 그러면요. 함수관계 예를 들면 당일 득표율을 X축으로 놓고요. Y축을 관내 사전 득표율로 딱 해갖고 서울 시내 48개 딱 찍으면 딱 뭐가 나오면 1차 함수관계가 딱 나옵니다. 원래 정상적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홍 박사님 말씀하셨지 이게 같아야 되면 이게 뭐냐면 대각선 위로 올라가요. 근데 민주당은 48개가 다 위쪽으로 플러스가 되고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1차 함수관계로 쫙 나옵니다. 아 그리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민주당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딱 나옵니다. 이거 1차 관계가 보면 수직으로 딱 나옵니다. 여기 이제 관내고요. 관외로 가보면 또 이것도 1차 관계가 나와요. 당일 득표율, 관외 득표율 또 나옵니다. 또 가볼까요? 근데 여기 가보면 관내하고 관외를 가보면 대각선이 좀 올라가죠. 요건 조작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좀 차이는 일어나는데 좀 작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 가볼까요? 선거구의 득표율을 가보면 당일 득표율하고 선거구 득표율 딱 가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민주당은 다 플러스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차 함수관계 딱 나오고요. 여기는 밑에는 또 1차 함수관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 가볼게요. 여기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득표 관내 득표율 조작 비율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뒤집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걸 뒤집으면 보정 정수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보정 정수가 나중에 가보면 이 값을 가지고 조작이 보정 값이 계산되는 그래서 이런 함수 관계가 쭉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아 이게 함수 관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보면 관내하고 당일 득표율 함수 관계는 1차 관계 함수 관계입니다. X, B하고 A, A가 기울기죠. 그럼 A, X, A 플러스 B, B. 이건 절편입니다. 관외도 똑같은 모양인데 기울기만 달라지고 절편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선거구도 그렇습니다. 국힘당은 밑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요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수학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돼야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요. 여기 제가 이 수학적 메커니즘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두 가지만 속해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거 득표율을 조작을 할 때 250, 예를 들면 종로구다 10개의 선거도가 있습니다. 그럼 관내 득표율을 관내 득표에서 조작을 한다는 가장 쉬운 게요. 컴퓨터 조작에서 그 말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숫자 세서 하려고 그러면 어느 후보의 득표 숫자를 부풀린 거 다 집어넣으면 제일 쉽습니다. 어떤 또 한 후보만 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집어넣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득표율에서 득표수 표 더하기 조작을 하게 되면 이쪽을 가보면 여기 보면 표 더하기 표 몰입이 나오는데 표 더하기 하면요. 제가 볼게요. 정의가 유령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첨가되는 조작입니다. 그러면 선관위 발표하는 거하고 유권자 투표를 보면요. 총 득표수는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유권자 표보다 많아지겠죠. 큽니다. 크다 이게. 민주당 후보 득표수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게 민주당 후보 유권자 투표하는 것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보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국힘당 후보는 건들지 않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하고 유권자가 투표한 득표수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타 후보도 안 바뀌어요. 여기는 조작도 안 합니다. 그냥 민주당 거만 집어넣어요. 이게 표 더하기 조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득표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민주당 후보 유권자가 투표한 득표율보다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은 작게 됩니다. 기타 후보도 작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요. 당일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 뺐을 때 민주당은 플러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고 정의당은 마이너스고 녹색당 마이너스고 그럼 이거는 표 더하기 조작을 하는 겁니다. 표 버리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건 관외에서 선거구에서 일어나는데 국힘당 후보의 표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버리게 되면 총 투표수는 줄게 됩니다. 그 유권자의 투표수보다 줄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는 안 바뀌어요. 국힘당 후보만 줄게 됩니다. 기타 후보도 안 바뀌어요. 그럼 이 득표율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플러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 후보 득표율을 버렸으니까 득표수를 버렸으니까 국힘당 후보는 유권자 득표율이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그러니까 선거리가 발표한 게 작게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이따 다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기타 후보도 득표율이 선거리가 발표하는 게 당일 득표율보다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힘당은 당일 득표율이 뭐냐 그러면 당일 득표율보다 관외 득표율이 낮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버리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가보면 여기 이게 뭐 예를 들어 표 더하기다 그러면 한 조각의 그래프를 찍게 되면 대각선이 딱 나오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일이 지나갑니다. 아래로 보면 국힘당은 아래로 가는데 영영 제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림을 플라팅을 딱 해보면 그림이 한 조각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표 더하기 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요게요. 이런 거 하나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득표율 조작 비율 이렇게 나오게 두고, 여기 두고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는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선거 동의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표 더하기 조작이 일어나느냐, 표 빼기 조작이 일어나느냐,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 세개 선거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경기도 고양시 하면 득표율이 꽤 높은 세 후보입니다. 여기가 민주당 후보가 있고 국힘당 후보, 정의당 후보. 이렇게 세 개 있는 건 정의당 후보 득표율도 높고 국힘당 후보 득표율도 높고 민주당 후보 득표율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수영구 가면요. 수영구는 민주당, 국힘당 무소속 누군지 알죠? 수영구.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충분하고 여기도 무소속 득표율 높습니다. 그래서 세 개 선거구를 해보면요. 자, 잘 가봐요. 이 경우에 선거동이 조르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민주당은 다 플러스고 국힘당 마이너스, 기타 다 마이너스. 이거는 표 더하기입니다. 플러팅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표 더하기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 표를 다시 봐요. 여기 보면 표 더하기 조작이 어느 후보한테 일어났냐 그러면요. 민주당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국힘당 후보하고 기타 후보는 표 더하기 조작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 표를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키면 민주당하고 기타, 민주당, 기타하면 민주당이 조작이 일어났죠. 여기서 이 두 개의 후보를 빼내서 표본을, 이 선관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해서 관내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를 하면 민주당은 관내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이 높게 됩니다. 기타 후보는 관내 득표율이 떨어지게 낮게 됩니다. 그런데 조작이 안 된 국힘 후보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후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빼서 관내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를 계산하게 되면 똑같게 됩니다. 이거 조작이 아니면 선관위 데이터 그대로 이용하면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 같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 이렇게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여기 가보면 이제 경기도 고양시 갑입니다. 자 봐요.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녹색정의당, 무소속, 무효표까지 제가 넣었습니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관내에서 당일을 빼면 다 플러스하죠. 10 플러스 10% 플러스 14, 11% 쭉 가죠. 다 플러스죠. 10개에서. 그럼 국힘당 가볼까요? 관내 당일 어떻게 되냐면 관내 당일 국힘당 가보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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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 또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속 다 마이너스죠. 기타도 다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는 민주당만 플러스고 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마이너스 나오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후보의 표는 안 하고 민주당 후보는 같이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가보면 요거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관내하고 당일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잘 봐봐요.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인데 이거는 민주당, 국힘당 다 있는 겁니다. 보면 이 위에 민주당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다 기타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표도 그렇잖아요. 다 이쪽 봐요. 민주당은 다 플러스고 국힘당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녹색정의당 마이너스, 무소속 다 마이너스입니다. 무연당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그걸 봤더니 조작된 데는 민주당만 조작이 됐구나 그랬습니다. 그럼 민주당하고요 기타 후보들을 다 골랐어요.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무소속, 무효. 그러니까 국힘당을 뺐어요. 빼고 선거인 데이터를 갖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득표율 계산이 오면요. 당일 득표율 쪽으로 계산이 되고요. 관내 득표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당일 빼면 민주당은 다 플러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도 당일 계산하고 관일 빼면 다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걸 플러팅을 해보면 자 민주당은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거 봐요. 이렇게 나와요. 이건 국힘당 제외한 겁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 조작된 거 들어갔던 그러면 민주당을 빼버리자. 그럼 조작 안 된 걸 갖고 하면요.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봐요. 국힘당은 10개에서 봐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 수치도 작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홍 박사님이 이건 해보게 되면 이게 표본에 크게 작기 때문에 이 에러가 아마 99% 에러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 녹색정의당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가보면 무소속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 플라팅에서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 볼까요? 대각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딱 가보면 요거는 통계학 공을 충족시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조작이 안 된 선거고 그 선거 데이터 그대로 이용해야 됐을 때 조작이 안 된 메커니즘이 딱 요거는 표 더하기니까 민주당 조작되고 빼버리면 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통계적 공개가 딱 적용이 딱 됩니다. 조작된 거 딱 넣으면 통계의 종류가 안 맞아요. 자, 이게 여기 경기도 고양시인데 그대로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여기가 부산 수영구인데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가볼까요? 그대로 가보면 여기가 이제 국힘당 제외하면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민주당을 빼봐요. 똑같이 대각선 위로 올라가죠. 이거 통계적 공개가 또 적용이 됩니다. 수영구. 그 다음에 그런 대구 가볼까요? 대구도 이제 비슷하게 가볼까요? 여기 국힘당 제외하는 거는 대각선이랑 안 올라갑니다. 근데 민주당 빼봐요.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메커니즘만 알게 되면 이거 통계적 공개가 맞다는 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선거 동호를 갖고 했잖아요. 그럼 선거구를 갖고 하면 경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거 가지고 그러면 진짜 통계적으로도 분포가 정규 분포 가는가 볼까요? 여기 제가 보면 관내에서 당일 득표를 했을 때요. 전체를 보면 민주당 다 플러스 나옵니다. 그렇죠? 경기도, 부산, 대구 다 플러스 나오잖아요.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 나오죠. 또 기타가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기타 마이너스 나오죠. 근데 국힘을 제외했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국힘당을 민주당을 제외해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가봐요. 녹색정의당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전국 이제 분표 가보면 전체를 가보면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왼쪽으로 갑니다. 녹색정의당 다 마이너스. 민주당 플러스로 가죠. 분리가 됩니다. 여기도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국힘당 제외해도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 왼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도 오면 무소속 왼쪽으로 분리하고 민주당 같죠. 그런데 민주당을 제외해봐요. 중간으로 분포가 일어나죠. 여기도 중간으로 분포가 일어나죠. 중간. 이게 조작을 안 하는 걸로 하면 정부 분포를 이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선거동을 가지고 했는데 그럼 선거구를 가지고 가봐요. 예를 들면 이게 경기 지역인데요. 관내사전 아까 했죠. 당이라고 하는 이거 위쪽으로 가는 게 이건 뭐냐 그러면 뭐가 이거는 더하기 조작이 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인데요. 국힘당을 제거하고 민주당 기타를 가보면요. 민주당은 다 플러스 나옵니다. 기타를 가보면 기타 정량 1, 2 다 해갖고 다 마이너스를 해서 1차 함수 관계로 다 아래쪽으로 나옵니다. 이건 1차 함수 관계로 다 위쪽으로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민주당에게 플러스 요 조작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역입니다. 대학 성률 다 올라가죠. 이쪽으로 봐요. 국힘당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정도는 2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값이 대각 성률로 가요. 이 차이는 99%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선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학적으로도 맞고 다 결과적으로 다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도인데요. 그럼 이거 전국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으로 가보면 여기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인천, 충청 지역, 영남 지역 다 가봐요. 이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 제외한 거. 다 플러스 가잖아요. 기타 정도가 다 마이너스로 가죠. 그럼 위로 가보면 위쪽으로 1차 함수 관계로 위쪽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민주당 제외하면 다 아래쪽으로 2차 함수 관계. 이거 표 더하기 조작이 있는 선거구들. 가볼까요? 그런데 민주당을 제외하게 되면 다 대학생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국에서도 그러고요. 경기도도 그러고 그 다음에 세계 선거구도 그러고 이게 더하기 조작이 있는 데는 민주당은 제외하면 당일 관내가 똑같다는 게 나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고 이게 통계적으로 분포를 봐도 정규 분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여기도 정규 분포를 가보면 여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할 때는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민주당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국힘당하고 가보면요. 경기 지역 보면 정규 분포 나옵니다. 서울도 여기 보면 중간으로 모입니다. 인천 여기도 모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남 이렇게 나오고요. 정체하고 요거 다 합치게 되면 진짜 정상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조작이 표 더하기 조작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하고 관일 득표율이 같다는 게 이게 수학적 메커니즘을 쓰게 되면 통계학적으로 쭉 다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관외로 가면 관외는 두 가지입니다. 관외 이건 하나만 설명하고 플러스는 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만 해볼게요. 선거구의 선거 결과를 딱 했을 때요. 선거동인 경우에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이 관외 사전에서 당일 득표율을 뺐더니 민주당이 플러스 나오고요. 국힘당은 마이너스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기타가 바뀌면 또 플러스가 나옵니다. 아까 표 더하기는 다르죠. 표 더하기는 민주당은 다 플러스고요. 국힘당 마이너스, 기타가 마이너스였습니다. 표 버리기 하면 국힘당은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플라팅을 하면 그림이 아까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고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 버리기 조작은 국힘당만 일어나고요. 민주당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민주당하고 기타 후보를 하게 되면 관외 사전 득표율하고요. 당일 득표율 같게 됩니다. 여기는 국힘당하고 다른 거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표 버리기인 경우에 보면요. 민주당 빼고 하면 국힘당의 득표율은요.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기타 후보는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거 봐봐요. 민주당은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 나오죠. 그 다음에 기타 후보는 다 플러스 나옵니다. 요거는 표 버리기입니다. 그러면 국힘당 제외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가볼까요? 가봐요. 민주당하고 기타 후보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도 작죠. 대각선으로 쫙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불행하게도 이번 선거는 254개 중에서 기타가 작습니다. 어떤 데 안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나오는 게 많으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고. 자, 이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뭐 여기는 똑같다는 걸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도대체
사전 투표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조작이 일어났는데 표 더하기 조작. 하는 표 빼기 조작이 관외에서는 일어났는데 여기서 표 더하기 조작이 일어났을 때는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관외나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플러스가 나오고요. 나머지 국힘당은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마이너스. 기타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건 표 더하기다. 거기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나 세 후보를 가지고 득표를 계산하면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크게 나온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조작하는 거 들어가면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이건 조작이 날 때 표 관내는 대부분 다 더하기를 했습니다. 더하기 아니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표에서도 나오고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나오고 그 수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통계적으로도 맞고 다 맞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작 관내 사전에서 요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도대체 그럼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민경호 의원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거 플로차트인데요. 사전에 아내가 보증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구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조작 보증 값을 계산합니다. 보증 점수라고 보증 점수에서 보증 값을 계산하고요. 그걸 갖다가 계산된 그 막구표를 물리적으로 갖다 집어넣는 조작을 통해서 하나는 표 실질적으로 카운팅할 때 표가 나오게 하고 하나는 전산에서 나오게 이렇게 하는 조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유권자 딱 보면 사전투표소에 가면 신분증 스캔한 다음에 표를 나오는 그걸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돌아가죠. 종료하게 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캔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총무 이야기 나오는데 시간대별로 누적된 결과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럼 시간대별로 누적 표수가 이게 저장이 되고요. 이게 시간대별로 누적 표수가 계산이 되게 되면 거기에 뭐냐 그러면 뭘 집어넣냐면 보정값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수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보정값 넣어서 조작된 표가 여기는 조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n이 만약 3이다 그러면 3분의 4에서 이걸 계산해서 이 값이 조작된 누적이 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 6을 해서 하나 이게 어디냐면 고양시 덕양구에서 이름을 실제로 하나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실제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좀 재밌다는 걸 좀 발표하기 위해서 하죠. 예를 들어서 성관이가 내가 3으로 조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요. 보증값 산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권자가 투표한 무게수 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증값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내가 3으로 했다 그러면요. 3분의 n 요 값을 보증값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누적 표수는 n에다가 n분의 n을 집어넣어서 나옵니다. 산출할 때 이거 봐요. 요건 유권자가 투표한 거. 요거는 보증값입니다. 근데 이걸 보증값을 할 때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소점 이하가. 소점 이하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총무가 이야기하는 거는 반올림하는 걸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가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표로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유권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누적 표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보증 점수가 아까 3을 했다 그러봐요. 한 명이 했을 때 보증값은 3분의 1입니다. 그럼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실제로 투표한 숫자 3분의 1하고 1.33이죠. 반올림하게 되면 2이 되죠. 그럼 실제로 발표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1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볼까요? 자, 누적 표수가 유권자가 2입니다. 보증값은 3분의 2를 했어요. 3 더하기 3분의 2 하면 2.67이죠. 그럼 반올림하면 3이 됩니다. 나타나는 숫자는 3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면 2가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4를 가보면 보증값 하면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5.33이죠. 나타나는 3입니다. 그러면 1,
2 없고 3, 4, 5.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면 6 없고 6, 7, 8, 9.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숫자는 1, 3, 5, 6, 7 이렇게 쭉 나오고요. 나타나지 않는 숫자는 여기 2, 6,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정사수열식으로 가보면요. A에는 4n-1, 4n, 4n 플러스 1, 4n 마이너스 4n, 4n 플러스 1, 4n, 4n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공식식입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는 등차수열을 가보면 4n 플러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수치적인 의미인데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가보면요. 내가 보정정수를 3을 할 때 일반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차가 4인이 일반 등차수열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공차가 4인 등차수열입니다. 그 정도 가볼까요? 그러면 나타나는 4로 나눠서 나타나는 숫자는 3, 0, 2가 나옵니다. 안 나타나는 4, 2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시골 총무가 가보면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각 선거 정말 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지표는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리에서 작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정 정수를 사용했구나 이런 지표를.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4를 두고요. 내가 여기는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정수 보정 정수 3으로 했다 그러면요. 일반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타나는 숫자는 4로 나눠서 나타나는 숫자는 3, 0, 1, 3, 3, 4, 0, 1, 3, 여기 보면 3, 0, 1이라고 해요. 안 나타나는 숫자는 2입니다. 보정 정수 4로 하게 되면 경찰서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타나는 3, 4, 0, 1. 안 나타나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3, 4, 5, 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선거도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하나의 좋은 지표는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면 조작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지가 그걸 역수로 하게 되면 역수로 해서 정수화하게 되면 보정 정수가 계산이 낮게 나옵니다. 그걸 사용해서 보정값이 얼마라는 계산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나중에 그 계산하는 값을 가지고요.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가 통계학적으로 95% 실력 구간이 들어가느냐, 99%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이 어떻게 되고 몇 표가 일어났구나, 어느 범위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건 풀 한 땅이 되는데요. 서울시내법 종로에서부터 선관위 발표가 민주당 17,000 이렇게 나오고요. 국힘당 2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회가 41,000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보정값을 계산을 해가면 관내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더한 표가 어떻게 되냐면 9,590표가 더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조작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49개 선거구에서 다 계산해서 가보면 당일 득표 수에서 보면 선관위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 국힘당이 이겼죠. 한 200만 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35만 표인데 여기 155만 표니까 국힘당이 승리했습니다. 또 조작 전에 가보면요. 68만 여기 79만에서 국힘당이 이깁니다. 그리고 조작 한 표가 48만 표 해서 한 선거구당 대강 한 10,000표 정도가 들어가는 걸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요. 대강 조작을 이 표가 나오면 조작은 도대체 조작 보정 정수를 3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득표에서 만이라고 하면 10,000 한 3,300표를 갖다 집어넣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면요, 민주당 후보 만약 5,000표를 얻었다 그러면요, 5,000표가 0.7에서 한 3,400표가 관내로 들어갔다 이런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여기는 기네요.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여기는 이제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보정 정수가 이게 이 48개 선거구에서 종로다 그러면 2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있습니다. 첫째 날이 2를 쓰고, 둘째 날 3을 쓰고. 뒤집어 쓰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뒤집어서 첫째 날 3, 둘째 날 2. 그 다음에 성동갑은 4, 성동갑은 3, 용산 3, 3, 3, 3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게 쫙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같이 가볼게요. 결과는 99% 관내 득표율 나오는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 차이가 99% 오차범위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해보면요. 자, 만약 종로 두 개다. 민주당도 들어가고 국힘당도 들어가고 그다음 성동과 민주당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쭉 여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이거 계산한다고 보니까 99% 오차범위 안에 쭉 다 들어가는 거 결과가. 그래서 이거 신뢰할 만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나오네요. 오차범위 99% 들어가는 게요. 민주당 경우에 48개 중에 45개가 들어갑니다. 벗어나는 게 3개가 벗어납니다. 국힘당은 48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99% 오차범위 안에 보증용수를 썼을 때, 보증값 썼을 때 다 들어간다. 굉장히 합리적인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보면요. 이렇게 됐을 때 당일 관내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 최대값이 얼마냐? 아까 우리 홍보에서 말씀하셨지. 최대값이 0.5%가 최대입니다. 차이가 하루만 일어나 0.5입니다. 최소는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무리 차이가 나도 2% 넘어가도 이건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제가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를 뺐을 때 1.5% 정도 차이가 나면 맞다 이거 벗어나겠어. 근데 그걸 넘어가면 틀렸다. 근데 15%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내려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여기 하나 또 가볼까요?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아까 그 보증값으로 했을 때 관내 사전 투표하면 조작 전에 보증값을 해서 조작 전에 가보면 확률이 39분의 1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거 보면 1억 6천만 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427만 배가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더 가면요. 이걸, 자, 여기서 아까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보증값으로 이용해갖고 민정 후보의 선거구, 득표율에 따라서 관내 득표율 마이너스 당일 득표율에 따른 선거구수 분포 희소 가야 여러분을 거두면요 0 가까이에서 정확히 정도 분포입니다. 요 폭 차이가 얼마냐면 요건 1.5%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도 분포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조작 전에는 대강 15%입니다. 선관위 발표는 200 이거 나오죠.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값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선관위가 281조 분의 1이었는데 보증경수 딱 써갖고 계산했을 때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딱 해서 그 결과를 딱 보게 되면 그 발생할 확률이 한 1.5%가 됩니다. 48개 선거에 1.5%. 그 배초가 얼마냐면 2천억 배가 높아집니다. 국힘당도 가보면 영주명실에서 한 4,800억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관내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조작이 되냐 그러면 조작 정수 조작 계산을 그 조작 정수 조작 대수 할 때는 제가 이-1 무한대가 조작 정수 계산하는 식이 딱 나옵니다. 그 식을 사용해서 딱 계산하게 되면 여기 값이 2-3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그 값을 가지고 계산해서 결과 쭉 나오면 정확하게 통계하기 이래서 나오는 정부 분포가 딱 나옵니다. 그 확률도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보면요.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을 그렇게 계산해서 값을 보면 다 대각선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면 조작을 안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결과가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해보고요.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여기 결론 쭉 이야기를 다 말했는데요. 이거 두고요. 제가 최종 결론을 한번 해볼게요.
최종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최종결론을 뭐라고 말할까 보니까 이게 통역의 공룡 진리였다. 이걸 제가 이게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선거구에서 선거 결과들은 통역을 벗어나게 많이 틀린다. 이게 진리였다는 거니까. 그게 뭐냐?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내 득표율, 선거구 득표율 같다는 진리가 이게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은 155승에서 165석 다수당이었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끝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던 그 현상을 실질적으로 과학적 체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과학적에서 제시하는 수식을 써서 하게 되면 설명이 거의 다 돼야 된다. 그 현상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자세가 아니게 되면 이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걸 해석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면요. 검찰에서 한다 그러면요. 검사가 8명, 많게는 10명 붙습니다. 수사관이 예를 들어 몇십 명이 붙어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가 최소한 6개월, 1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러면 이게 금방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이 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어떤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황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황 대표님 진짜 공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건 아직 정기대원 진짜 일주일에 밤 세워야 됩니다. 해고 이거 뭐냐 계산해보고 안 되고 제가 혼자 잘 안 하니까 계산기를 두들겨둬요. 뭐 제가 보통 보면 8이 나오는데요. 제 키가 안 나오고 제가 한 2만 정도 제가 연필로 쓴 게 한 2만 장을 썼습니다. 이 계산기 두들기도 수많은 게 이게 두들겨가면서 해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뭐가 밝혀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 나를 이제 안 들려가요. 주니까 오염이 돼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지만 다 안 들려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론인데 이게 너무 길었네요. 그것이 갑자기 아침에 앉아서 딱 보면 이 노래가 자꾸 떠올라요. 아침에 뭐 달빛은 나오고 뭐 처음 암석이 떠오르는 게 이 김옥이라고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노래 한번 깨서 이거 아무래도 민경우 의원이 안 됩니다. 민경우 의원은 좀 양보하고 도박사님 나오세요. 도박사님 나오세요. 세 시간이고 도박사님 나와요. 조연히 보세요. 조연히 슬퍼간 깊은 계로 깊은 계로 난 기력에 비바람 핀새 들었어요? 이름 모를 미목이여 먼 고향 조동 친구 뜨거운 하늘과 그리워 마디마디 이기 되어 맺었네. 중간에 저 교수님 잠깐 쉬시자고 해서 저는